그런 이야기가 있죠. 마리 앙투아네트가 거의 최후의 어느 날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모든 머리가 온통 백발이 됐다. 보수로서는 그런 느낌이 드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지지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떻든 승자가 되는 길로 걸어 나간다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박수를 쳐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누가 승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정말 윤석열 후보가 이런 선택을 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왜 잘 버티는가 싶었는데 기어이 지금에 와서 이준석에게 무릎을 꿇었는가. 여러분 중에도 실망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울산으로 이준석 대표를 모시러 갔습니다. 김기현을 매파로 내세워서 그렇게 울산까지 간 것이죠. 성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울산까지 가서 이준석을 모셔왔다. 거기에는 동시에 성사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의 지시에 복종했다 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준석이 줄곧 주장하던 김종인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김종인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 윤석열이 가서 충성 맹세를 했고, 그리고 김종인 씨는 수락한다, 이런 답변도 한 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됐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남은 일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이준석의 지시에 윤석열 후보가 따라야 할 그런 것인데, 바로 선대위 세판짜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손을 잡았던, 그래서 구축했던 인맥과 선대위의 그 기본 골격들, 이것을 다 허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은 도로 김종인, 도로 이준석, 황태자, 이제 이런 체제로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윤석열의 결단, 윤석열의 그 최종 선택, 이게 앞으로 대선 가도에서 어떤 일들로 이어질 것인가? 그것은 우선 이렇습니다. 벌써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사이에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그 격차가 좁혀지고 때로는 역전되고 이미 동률을 간등간등하게 넘어섰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허약해진 틈을 타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것을 흡수하고 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씨하고 손만 잡으면 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장악한다면 일시적으로 그런 일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상대라고 해서 똑같은 일을 하지 않으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여론조사 싸움만은 아닌 것이죠. 그 중에는 이준석, 김종인이 설령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진 못해도 떨어지게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방해를 어떻게 견디느냐, 이제 이런 걱정들도 하는데, 누구도 국민의 선택인데 이런 한두 사람이 당선되게 해주지도 못하고 떨어지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다만 이들이 방해를 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자해를 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떨어진 것은 국민의힘이 추락했다. 바로 그 일로 해서 떨어진 것이지, 국민의힘을 떨어진 그 여론조사 지지율을 끌어올린다, 그런다고 해서 국민의 지지까지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좁은 부분을 들여다보면 이제 좀 착시 현상이 나타나기는 한데 제대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하락했고, 그리고 하락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하락했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김종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되짚어 보기로 합시다. 지난 봄에는 분명히 유승민 씨를 밀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다가 윤석열이 강세다, 계속해서 1위, 여론조사 1위 이렇게 나오니까 윤석열을 밀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소위 양면작전 이런 식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홍준표 후보가 이것을 치고 올라오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밀었죠. 역시 이때는 양면작전입니다. 이쯤에는 유승민 후보는 좀 밀려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가을이 오면서 다시 윤석열 후보를 민 겁니다. 이런 과정들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편법과 불공정을 마음껏 저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준석과 김종인이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이 추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벌써부터 나오던 후보 교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포스트 윤석열이 있는가? 지금 윤석열밖에 없지 않는가? 그것은 대중의 시각이고, 윤석열을 내보내면 그 자리에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 그 경선에 나왔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 경선에 나왔던 사람들은 이러한 추이를 지켜보다가 신당을 차리는 쪽으로 움직이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1순위는 오세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포기하지 않은 김종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021년 3월부터 때때로 이 사람은 소위 카게무사다, 그림자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인물입니다. 그런 밑그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발판으로 유승민이 올라가느냐,
윤석열을 발판으로 오세훈이 올라가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 현재 윤석열 후보의 최종 결단, 이제 뭐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로는 한 단계 더 진척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후보 교체론 쪽으로 무게를 두는가? 그것은 우리가 목격했다시피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완전 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글을 쓰려고 했다면 졸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들의 욕심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당장 전쟁에 임박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후보 교체론 쪽으로 방향이 오히려 바뀐 것이다. 그쪽에 무게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낙연 후보 또는 누가 됐든 후보 교체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후보의 교체가 가능하다. 후보 교체를 한다면 이제 그 자리에 들어올 사람은 오세훈 아니면 김종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